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락을 받은 증인이 위증을 한 건 맞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오늘 무죄 판결을 통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한 축을 덜어내며 일단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조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이 한 시행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면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려고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김 씨의 위증 자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선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왜 무죄가 선고난 건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증인이던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일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몰랐고 고의로 위증을 시키려 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일부 법정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두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이 김 씨에게 KBS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거나 김 전 시장과 KBS PD의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인정한 대목들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김 씨가 위증을 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통화 이후 김 씨가 위증을 할 때까지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증언들이 거짓이란 걸 이 대표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할 때까지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김 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위증을 하게 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대표를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 씨가 위증한 건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30분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게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했고 이 대표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딪혔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박현주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와 4차례 모두 30분쯤 통화했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증거로 본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증언을 김 씨에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렇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 자료까지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노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반면 이 대표는 본대로만 말해달라고 한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인석관이 안 보는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가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표는 검찰이 통화 내용을 짜깁기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이 통화만으로는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말하고 김 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알지 못한다고 한 건 증언하라고 하지 않았고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고 민주당 역시 크게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선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 이번 판결도 존중한다면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라는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에는 서로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 뒤 짧게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랐습니다. 현장에 모인 민주당 현직 의원 60여 명은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 입구를 지키다가 최종 무죄가 선고되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15일 피선거권 박타령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언급하며 해당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미 진행 중인 김 여사 특검법과 검사 탄핵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도 법원 주변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반면 규탄 집회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서초동 법원 주변엔 2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쪽에선 이재명 대표를 응원했고 이재명은 정치판사! 다른 한쪽에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깜빵으로!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는 들썩였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거나 서로를 얼싸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하면 무죄다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하다는 플래카드도 들었습니다. 이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는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는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니 뭐 세상에 어느 뭐 두쪽 나는 도 아니고
진행점을 또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경찰은 오늘 현장에 2,00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펜스도 설치했습니다. 선고 이후 양측은 큰 충돌 없이 흩어졌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에 가장 큰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와 남은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법조팀 연주환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사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데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대북송금 등 규모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증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죄가 나왔던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도 수사도 재판도 빨리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이 걸렸었는데요.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딱 1년? 절반 만인 1년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증인 숫자를 비교해도 5분의 1도 안 될 만큼 사안이 비교적 간단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가장 빨리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오늘 무죄 판결로 큰 고비 하나는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위증교사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서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아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재판의 1심에서 이 유리한 결과를 받았던 건데요. 물론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일단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이 되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곧 진행될 2심 재판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또 당장 지난주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모두 8개 사건으로 5가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였습니다.